퍼스트 라이드, 시사 이후 평이 좋아서 궁금해진 작품이었는데요. 30일을 연출한 남대중 감독의 신작에 왜 웃는 걸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고편이 재밌어서 진짜 오랜만에 한국 코미디를 극장에서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뻔한데요. 그 뻔한 클리셰로 잘 되는 영화 공식을 얼추 다 갖춘 영화입니다. 볼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시죠. 스토리는 진짜 단순합니다.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던 내 친구 태정과 도진, 연민과 금복. 태정은 공부도 싸움도 잘하지만 융통성 제로인 캐릭터고요. 전국 12등을 했다. 전국. 와서! 성적 떨어졌어. 1시간만 자야지 4시간 자서 그렇잖아 이 새끼야. 도진은 한때 농구 유망주였지만 부상 이후 꿈을 놓아버린 친구입니다. 금복은 스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평생 사색 한 번을 안 해봤을 것 같은 인물. 어린 시절부터 유독 몸이 약했던 연민은 세계적인 DJ를 꿈꾸는 친구죠. 졸업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는 연민. 그와의 우정을 잃지 않기 위해 이들은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태국으로의 우정여행을 계획하는데 공항에 가기도 전에 버스를 놓쳐 비행기를 떠나보내고 영원할 것 같던 10대 시절을 뒤로한 채 각자 저마다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 도진은 긴 시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제 막 태어난 상태. 30대가 되어서야 제대로 뭉친 이들은 도진의 퇴원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태국 여행에 도전하는데 뉴질랜드로 떠난 연민의 인형, 태정을 짝사랑하는 옥심까지 합류하며 예상치 못한 파란만장 이벤트들을 겪게 되죠. 친구가 내 세계의 전부였던 10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20대를 지나 30대가 되면 각자의 세계가 참 많이 달라져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다시 만난 동네 친구들의 여행 서사는 서로 맞지 않던 조각들을 다시 맞춰가는 과정으로 감동을 전하기 마련인데 이번 영화에서 이들은 그냥 10대 시절의 바보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이없는 소동이 계속 벌어지고 오랜 시간 마음에 묻어왔던 상처도 다시 마주하게 되죠. 그를 회복하고 해소하는 과정도 굉장히 코믹하게 펼쳐집니다. 여행 내내 이들이 마주하는 위기가 진짜 유치해서 웃기 싫은데 푹 웃게 되는 어이없는 장면들이 연이어 이어지는데요. 코미디 장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겐 되게 고역일 것 같은데 가벼운 영화 감상 즐기시는 분들에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이들과 여행을 한 것처럼 극장에서 나올 때 좀 약간 진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어린 시절 친구 만났을 때 느껴지는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영양가 없는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또 그런 만남이 우리의 빡빡한 인생에서 또 필요한 법이잖아요. 이 영화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굉장히 클리셰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2000년대 흥행했던 B급 청춘 영화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후반부엔 액션도 있고 감동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이게 다소 붙여넣기 한 것처럼 어색한 면은 있지만 그 어설픔이 한껏 찌들어서 제정신 같지 않은 인물들의 무드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영화 나름의 무드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차은우 배우의 비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30대 여행 장면에선 인형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쨌든 언젠간 나올 거니까 관객은 계속 그를 기다리게 되죠. 진짜 차은우는 언제 나오나 이 자체만으로 그게 약간의 텐션이 유지되고요. 일단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의 얼굴을 코미디에 녹여냈다는 게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사실 저는 차은우 배우를 생각하면 되게 비현실적인 외모셔서 AI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번 영화를 보기 전엔 코미디 장르니까 이번에야말로 인간적인 차은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걸까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로 아예 인간계와 거리가 먼 그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캐스팅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마네킹 같다 느껴졌던 사람을 이렇게 대형 인형으로 제작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굉장히 찰떡이고 인형만으로도 사실 존재감이 상당하시거든요. 등장할 때마다 웃음을 책임지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현재 배우가 군복무중이라는 시기적 맥락과도 겹쳐서 영리한 컨셉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열연이 없었다면 정말 쉽지 않은 작품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앞서 이야기했듯 청춘 영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사건이 다 나오는데요. 30일에선 이런 클리셰가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예측도 못한 방식으로 틀어버려서 그 장면마다 마주하게 되는 쾌감이 30일의 호평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이번엔 이 뻔함을 진짜 뻔뻔하게 밀어붙입니다. 어쩌면 납작해질 수도 있을 그 위험성을 걷어낸 것이 바로 출연 배우들의 열연인데요. 먼저 태정을 연기한 강하늘. 유일하게 똑부러지는 캐릭터라 아마 여행의 모든 예약을 혼자 도맡지 않았을까 싶은데 숙소 예약, 여행 앱에서 바로 예약했다면 손해라는 사실. 아고다를 비롯 쿠팡, 하이마트, 지그재그 같은 쇼핑 앱 모두 아정당을 통해 들어가면 최대 20%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평소랑 똑같이 쇼핑만 해도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고요. 커피, 치킨 등 내가 원하는 기프티콘으로 싹 다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꼭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지원금 혜택인데요. 카드
카드 발급 캐시백부터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까지 약정지난 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라는 사실. 나라에서 정한 건데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사람만 한 푼도 못 받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에 365일 24시간 상담도 가능. 잘 몰랐던 분들도 얼마 놓쳤는지 확인 꼭 해보세요. 어쩌면 이들도 지원금 받아 여행 갔을지도. 여튼 강하늘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무리수인 대사를 완벽히 소화하십니다. 어두운 연기를 할 때는 그 캐릭터랑 완전히 동화돼서 약간 배우마저 비호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30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되게 일상적인 단어를 엇박자 리듬으로 탁탁 쳐서 맛깔나게 살리는 그만의 말맛 코미디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강양석 배우는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 오디션 당시 삭발까지 감행하셨다고 합니다. 매체 연기론 코미디에 처음 도전하셨다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균형감을 잡아내면서도 본인만의 독보적인 코미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인물이었어요. 그 외 다른 배우들 모두 원래 잘하던 걸 굉장히 잘해내십니다. 오히려 저는 뻔한 영화에서 뻔한 역할을 너무 잘해서 관객으로선 조금 아쉬웠달까요? 재밌는데 아는 맛, 신선함은 조금 적은 거죠. 여기서부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겐 방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스포 없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극 초반 도진이 밤에 홀로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연민의 부재를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항에서 연민의 인형을 꺼내 모두가 질색하는 장면에서도 영화의 무드였던 유쾌함에 살짝 균열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인물들의 태도에 약간의 조심스러움과 씁쓸함이 겹쳐있고 이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멀어진 친구와의 어색함 그런 걸 표현한 건지 아니면 영화가 계속 밑밥을 깐 대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캐릭터들의 엉뚱한 행동이나 대사 위로 잃어버린 친구를 향한 먹먹한 애틋함이 겹쳐지니까 이렇게 켜켜이 감정의 레이어가 쌓인 코미디라는 점이 좀 신선하더라고요. 후반부에 이르면 연민이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위로 우리가 지난 시간 겪어왔던 실제 참사들이 언뜻 겹쳐 보이기도 하죠. 그 사건에 거대한 충격을 받은 이들에겐 이 코미디 영화 속 한 장면이 인물들과 같은 트라우마로 발현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가 그간 수많은 영화에서 봐왔던 클리셰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그런 비극을 현실과 겹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상실의 시간을 통과해왔던 현 20대와 30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여기에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 여행의 위험 이슈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언제나 등장했던 클리셰적인 장면이지만 지금 시점에선 현실과 완전히 겹쳐지니까 자꾸 영화 바깥으로 생각이 뻗어가게 되는 그런 관람을 하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위기의 위기를 지나서 회복하는 과정도 유쾌하게 담아내고 이후 또 과장된 코미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는 작품이라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완전한 청춘여행 코믹 잡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는데 이런 B급 느낌의 청춘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팝콘 무비로 볼만한 작품인 것 같다. 반대로 30일에서 느꼈던 신박함을 기대하시거나 신선한 코미디를 기대하신다면 아쉬울 수 있다. 다만 언뜻 경쾌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기에 남대중 감독이 만든 다음 청춘 코미디가 어떤 작품일지 기대는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요토였고요.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